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조선일보의 정체성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하나입니다. 조선일보는 언제부터 흔들렸을까? 왜 독자들의 신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서 왕사꾸라 신문으로 타락을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는 어느 순간부터 양극단, 극좌, 극우를 배제한 중립신문의 흉내를 내는 흉한 신문으로 변질됐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 그 신문에 주필로 앉아있는 양상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태극기 광화문 세력을 대놓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칼럼을 싣는 걸 보고 저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조선일보가 미쳤구나. 제정신줄을 놨구나. 주필의 이름으로 이런 글을 쓴다고 하는 건 조선일보가 변질됐다고 하는 건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신문이 바로 며칠 전에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점을 중요하게 짚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면 사진에 광화문 집회 장면을 떡하니 올리면서 그걸 민폐 집회라고 딱지를 붙이고 말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일면에 조선일보가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이렇게 사진으로 크게 도배를 해서 보여주는구나 싶어서 감사했지만 밑에 사진 설명을 봤더니 민폐 집회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대놓고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모욕한 거에 다름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바로 그 다음날 지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일보는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한 면 전체를 털어서 작사를 냈습니다. 자,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주 광화문 집회 지옥에 갇혀 못 살겠다. 우리는 죽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거는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분 없는 선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1등 신문 조선일보가 망가졌다고 하는 증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도 높게 때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선일보가 망가졌나를 밝히는 게 오늘 방송입니다. 새삼 밝히지만 조선일보가 망쳐든 거는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30년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 방송은 양상훈 따위를 비난하거나 특정신문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밑 아래서 수면 아래서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 전중의 와중에 제대로 조선일보를 살려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신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독자로서의 충정에 다름 아닙니다. 자,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어느 날 갑자기 중도신문으로 변질된 거는 어디서 많이 봤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당대표 한동훈이가 이끌고 있는 국힘당 문제와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국힘당 문제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당은 얼마 전에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 탈락자와 운동권 출신까지도 마구잡이 끌어들였지만 막상 태극기를 상징하는 도태우 한 명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 당은 사실상 중도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즉 조선일보가 사쿠라 신문으로 변질됐듯이 국힘당 자체도 중도 사쿠라 정당으로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수 정당의 위기는 1990년 정확하게 3당 시절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산업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왔던 정치 세력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들 사람, 정당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의 위기도 정확하게 그때입니다. 그때가 발행부수 200만을 얘기하면서 절정기에 달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절정기에 바로 위기가 닥칩니다. 절정기에 이미 위기의 징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저는 1995년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전시회를 꼽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단히 중요한 전시입니다. 그때 40만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순회 전시회를 하면서 현대사의 거인이었던 이승만을 아로새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히트했던 영화 건국전쟁 포스터를 지금 보시지만 여기에 정확히 30년이 앞서서 이승만을 부각시킨 위대한 전시회였습니다. 현대사 부활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병훈 당시 편집인이 그걸 기획하고 추진했을 때 조선일보 구성원의 거의 전체가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편집국 내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왜 뜬금없이 지금 이승만이냐. 이승만 얘기 자꾸 하면 조선일보 발행부수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광범위하게 편집국에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한 공감의 표시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1등 신문 조선일보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확신을 조선일보 편집국 구성원들이 기자 집단이 공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구심점인 이승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호남신문인 동아일보는 뭐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린 보수를 표방했던 중앙일보는 뭐 정말 원조 사쿠라 신문이라서 얘기할 가치가 더 없는 건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마저 이런 분위기였다는 게 굉장히 더듬어 볼 만한 대목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전시회가 가능했냐. 당시만 해도 생존해 있고 힘을 쓰고 있었던 방우영 회장이 OK를 하면서 비로소 전시회가 트랙에 올라갑니다.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조선일보가 60년대 중반만 해도 꼴등신문이었습니다. 신문시장에서 이거를 1등 신문으로 빨딱 올려세운 건 방우영 회장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공헌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어쨌거나 1995년도 이때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대한민국 나라 세우기 전시회가 히트를 치는 거를 전후해서 조선일보가 했던 큰일 중에 하나가 그 전시인데 놀랍게도 그때 벌써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안병훈 인보길 콤비가 지면을 제작하던 당시의 기백을 요즘 조선일보 지면에서 찾아볼 수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조선일보는 옛날 조선일보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90년대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조선일보 1단짜리 기사 하나의 위력이 딴 신문 일면톱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했더랬습니다. 지금은 조선일보는 많은 신문 중에 하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문으로 그저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국내 신문 시장에서는 제일 낫다고 하지만 그래봐니 별 볼 일 없어진 완오브댐으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특종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조선일보 논조의 붕괴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사고친 태극기 세력을 모독한 지금 주필이라 합시고 앉아있는 친구 양상훈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상훈만 해도 1980년대 중후반에 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미 겉으로만 전성기지만 속으로 골맞던 시절에 입사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가지는 진짜 스피릿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현 편집국장은 선우정이 앉아 있습니다. 선우정은 양상훈보다 더 늦게 입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선우정이 조선일보의 기자 중에서 그래도 빠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했지만 그것도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우정은 아는 사람은 다 아시지만 아버지가 선우휘 씨입니다. 선우휘 그분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었습니다. 옛날에 1950년대 불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자유문학 진영에도 중요한 분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선우정 아들도 아버지의 분위기를 상당 부분 닮은 게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만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모독했던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 지면도 결국 편집국장 선우정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어떻게 선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지면을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조선일보를 박살냈을까? 공공재로서의 조선일보를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을까를 물어야 됩니다. 이유는 의외로 심플합니다. 경영을 잘못해서 뭐 해서 아닙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좌빨 대통령 김대중이가 등장했던 1990년대 말 바로 그때 조선일보에도 호남 인맥들이 대거 조선일보의 수뇌부로 신문 제작의 수뇌부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선일보는
좌파 권력과의 교감 속에서 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뒷거래질을 하면서 호남 출신을 편집국의 요직에 앉히는 악수를 잇따라서 둡니다. 즉 김대중 시절 5년을 잘 지내기 위해서 정권에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신호탄으로 전라도 출신을 편집국장에 앉힙니다. 그래서 그때 정치인 김대중이하고 딜 아닌 딜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라도 출신 주필이 편집국장이 강천석입니다. 강천석의 등장은 조선일보가 망쳐들었던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천석이 누구냐? 글도 참 지지부진하게 쓰는 사람인데 바로 강천석을 전후로 해서 그 신문을 장악한 특정 세력 광주일고 라인들이 광범위하게 조선일보를 거머쥡니다. 즉 강천석이가 득세한 거를 전후로 해서 조선일보는 김대중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발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강천석이 편집국장이 된 거는 1998년도 말입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된 건 그해 초입니다. 둘 사이에는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천석은 이후 2005년에 다시 더 높은 자리인 주필직에 올랐지만 조선일보 주면은 이미 전과 같지 않아졌습니다.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로 강천석의 후임으로 등장한 구학기자 송희영 그 친구도 바로 호남 출신입니다. 이 송희영도 나중에 주필이 되지만 대형 사고를 치면서 스캔들과 함께 정말 추악하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답지 않은 인물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송희영도 바로 광주일고 라인입니다. 심플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선일보 출신으로 나중에 TV조선 대표를 지냈고 얼마 전에 사망했던 김민배란 사람도 역시 호남 라인입니다. 조선일보에는 예전부터 광주일고 3인방 얘기가 편집국에 쫙 돌아다녔습니다. 방상훈, 그 방씨의 오노 일가부터 광주일고 3인방 손에 휘둘렸다고 하는 혐의도 없지 않습니다. 즉 광주일고 3인방을 포함한 호남 출신들이 조선일보 정치부의 청와대 출입기자 등 요직을 다 해먹으면서 당시 구속됐던 방상훈 사장의 구명운동을 맞습니다. 그때 정치인 김대중이가 조선일보를 때리면서 뒤에서 딜을 하는 역할을 조선일보에 있는 호남 출신들과 뒤에서 딜을 또 합니다. 이 친구들이 방상훈의 구명운동을 막기 위해서 양 정치권과 신문사를 오가면서 메신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우영 당시 회장의 추가 구속을 막은 것도 이 사람들이 광주일고 3인방의 중재를 잘한 결과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내에서 쫙 돌았다고 합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를 퇴사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줘서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선일보는 결론을 내리면 김대중이 집권한 90년대 말 이후 동시에 호남 출신들을 중용을 하면서 빠르게 망가졌다. 신문의 정체성도 잃고 좌빨 정권에 묵종하고 맹종하는 신문으로 변질됐다. 사쿠라 조선일보의 탄생은 그 이유다는 걸 재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직 주필 김대중, 조선일보 출신 김대중은 뭐냐? 심플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호남 세력에 휘둘리는 조선일보 분위기에 편승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접한 글을 쓸 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쓰는 영감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때렸듯이 문재인이를 사법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정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엉터리 글을 2년 반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떡하니 쓰고 맙니다. 그거야말로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한겨레에서 그런 글을 쓴 게 아니고 조선일보가 썼다. 그중에서 전직 주필 김대중이가 그런 싸구려 칼럼을 썼다. 이게 조선일보의 현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가 충격적이십니까? 제가 원하는 건 조선일보를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운에 고운에 해도 조선일보는 역시 자유우파의 공공재입니다. 상징 자산입니다. 그러나 망쳐든 그 신문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조선일보 매출액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문만의 1년 매출액이 3천억이 안 됩니다. 정말 중소기업도 이런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신문하고 거의 차가 없습니다. 조중동이 비슷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편집국 기자들의 봉급도 지난 20년 동안 거의 동결 상태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신문에 유입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의 정체성 위기성에서 조선일보는 싸구려 왕사쿠라 신문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방상훈 회장이 2선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는 얘기를 조선일보의 수뇌부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혁신을 감행을 하라.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노추에 불과한 전직주필 김대중은 자진해서 붓을 꺾게 해라. 그 양상훈 같은 글이 안 되는 친구를 주필로 기용하는 잘못된 인사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호남 라인을 상징하는 강천석도 부끄러워서 스스로 절필하게 만들어라. 강천석이 쓰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2.5류의 길을 우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회장 방상훈, 그의 아들인 사장 방준호의 힘으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광화문 태극기 세력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2등 신문으로 추락할 것이고 60년대 중반까지 꼴등신문의 원위치를 찾아갈 수도 있다. 이게 조선일보가 원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형 사장 방준호, 현 회장 방상훈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의 왕사쿠라 지면을 얘기하는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조선일보 개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